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1분, 오늘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어제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계속해서 관점에 부합하는 시세 분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텔레그램을 통해 단기 관점 모두 정리를 드렸었고, 지금 나오는 반등이 어떤 반등인지, 왜 반등이 보여질 수 있을지 고정 댓글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관점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이탈하면서 종가를 마감해준 이상 3파 확장 임펄스로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것이고, 그랬을 때 4파의 반등은 대체로 3파 크기의 236-382 구간 안에 형성이 됩니다. 영상 외적으로도 매크로 관점과 차트 관점들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 업로드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썸네일과 제목에서 확인을 하셨듯 매크로적으로 찐바닥의 시기는 어떻게 가늠해 보실 수 있을지 관점 전해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간략하게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부채한도 협상안이 하원에서 먼저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시장 심리가 부채한도 협상안이 결국 최종 통과가 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의 완성은 악재라는 말이 있죠. 상원의회까지도 통과가 되면서 타결될 경우에 해당 소식이 호재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고용보고서인 졸트 보고서,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졸트 보고서는 구인과 이직에 관한 고용 보고서이고, 베이지북은 연준에서 1년에 8번 발표하는 경제동향 보고서입니다. 졸트 보고서에서 고용이 타이트한 결과가 나왔는데, 베이지북에서는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는 되고 있지만 또다시 임금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임금도 인플레이션 지표로서 연준이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고용은 타이트한데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져서 채용을 중단하거나 감축을 실행 중이다. 하지만 인플레 둔화의 신호는 지속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국면에서 오늘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현 상황을 정리하는 발언을 이었습니다. 두 위원 다 스킵, 포즈 해야 한다 언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금리 동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축은 계속하되 이번 6월에만 금리 인상을 한번 건너뛸 필요성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고용이 강력하니까 물가는 계속 잡아야겠는데, 고용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긴축은 하되 이번에는 인상 없이 스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이런 발언에 반응을 하면서 페드워치에 따르면 하루 만에 현행 유지 의견이 33%에서 70%까지도 뛰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컨센서스 자체가 유지로 의견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등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동결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완벽하게 잘못된 판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바닥을 형성했던 경우는 기준금리의 인하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정색선은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 붉은선은 코스피 지수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인하해야 찐바닥에 이르는 하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코스피는 예를 든 것이고 나스닥 S&P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의 인하는 위험자산 시장에 폭락을 선행하는 것입니다. 왜 금리 인하 시기에 금융시장이 바닥이 형성되는지 먼저 개념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만약에 경제 상황이 순항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금리가 낮아진 만큼 유동성은 은행에서 지갑으로, 지갑에서 각 투자처와 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순항 중에 있는 경제가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금리만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로금리 시기에 코로나 양적 완화를 통해 20년, 21년도 불장이 어땠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만 보더라도 경제가 순항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고용이 강력하다면 금리를 절대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역으로 봤을 때 금리를 내리게 되는 그 순간은 미래 경제 전망이 걱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금리 인상기에는 보시는 S&P 차트와 같이 시장이 오르다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니까 바닥을 보러 갔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또 금리 인하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시면, 파란색 선은 금리 인상, 빨간 선은 인상을 마치고 금리 동결, 인하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2000년 5월 16일 연준은 6.5%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때는 나스닥 버블이 터지면서 빅테크가 폭락을 맞았던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 6월 29일 5.25%에서 동결을 시작했고,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08년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18년도를 보시면 12월 19일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초기에는 피벗으로 인식을 했었지만 비트코인도 상승분을 보이긴 했었죠.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레포 금리가 급등하고 레포 시장에 경색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처음으로 동결의 필요성을 연준 위원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긴축기 중 처음으로 스킵한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최근 소형은행부터 해서 대형은행의 파산 사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여파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금리를 동결하려 한다,
이렇게도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막상 동결을 하기 시작하면 추가 긴축은 없다는 판단에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정말 바닥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증명을 하듯 금융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대형 악재와 함께 찐바닥을 보러 간다는 점 꼭 유념하시면서 투자와 매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크로 요인으로 찐바닥의 시기를 가늠해보는 영상 업로드 드립니다. 추후 차트 관점으로도 찐바닥 가격대 관점 전해드리는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